님들, S26 한 푼도 안 샀는데 왜 내가 20%더 내야 돼? 삼성 파업 청구서 진짜 받을 사람은 노조가 아니라 우리거든? 4만 명이 평택에 모여 45조 외쳤는데 진짜 영수증은 평택이 아니라 우리 통장으로 날아오고 있거든? 게레스 26 출고가, 디램 가격, 전기요금, 심지어 국민연금까지 이 파업 한 번에 다 건드려져.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노조도 사측도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야. 오늘 그 청구서 6장, 한 장씩 뜯어볼게. 자, 일단 그림부터 같이 보자. 4월 23일 오후 평택 삼성전자 캠퍼스 앞 8차선 도로가 통째로 막혔어. 노조 추산 4만 명, 삼성전자 전체 직원이 12만 명 조금 넘는데 그중 셋 중 하나가 한나란 씨의 머리띠 메고 모인 거야. 창사 이래 최대 규모. 뉴스 헤드라인은 다 노조 vs 사측 구도로 잡았는데 님들 진짜 청구서는 평택이 아니라 우리 통장으로 날아오는 중이거든. 먼저 노조가 들고 나온 카드부터 한 줄로 정리해줄게. 영업이익 15%를 자동으로 떼서 성과급 재원으로 박는 약속을 제도로 못 박자. 거기에 OPI 상한선도 없애자. 연간 영업이익 300조 가정하면 떼이는 돈이 45조야. 1인당 평균 환산하면 약 5억 8천만 원. 45조라는 숫자가 감이 안 오지. 서울시 1년 예산이랑 거의 맞먹는 규모야. 도시 하나 살림을 보너스 재원으로 박아달라는 거지. 회사가 내민 카드는 1인당 약 5억 4천만 원이었는데 노조가 거절한 핵심 이유가 금액이 아니라 일회성이냐 제도화냐였어.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돼. 노조가 18일 총파업을 예고했거든. 노조 자체 추산만 봐도 손실 18조에서 30조. 반도체 라인이 24시간 돌아가는 특성상 한 번 멈추면 다시 정상 가동까지 추가로 2, 3주가 더 걸려. 합치면 생산 공백이 거의 50일에 가까워지는 거야. KB증권은 이 한 번에 글로벌 디램 공급이 약 3에서 4%, 낸드는 약 2에서 3% 깎인다고 봤어. 삼성이 디램 36%, 낸드 32% 들고 있는 회사니까 이 한 동네 라인이 흔들리면 전 세계 가격이 같이 출렁여. 그래서 청구서가 어디로 왔냐? 진짜 무서운 건 우리가 손도 못 댄 사이에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청구서거든? 한 달 내내 빠져나가는 그 돈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부터 그 영수증을 한 장씩 뜯어볼게. 청구서 열어볼게. 메모리 가격 도미노야. 업계 전망이 더 무서워. 올해 말까지 디램이랑 SSD 합쳐서 약 130%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거든? 이 숫자 그냥 흘려들으면 안 돼. 왜냐면 이게 우리가 사는 거의 모든 디지털 제품 원가에 깔려 있거든. PC 새로 사려는 님들만 해당될 것 같지? 아니야. 우리가 매달 자동 결제 걸어둔 클라우드 요금, 거기 들어가는 서버에 디램이 박혀 있어. 새로 산 냉장고에도, 세탁기에도,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화면에도 다 들어가. 메모리 단가가 오르면 이 모든 제품의 원가가 같이 들리고 결국 다음 모델 출시 가격표에 조용히 얹혀서 우리한테 청구서로 날아오는 구조지. 이게 노조가 외친 45조 보너스랑 무슨 상관이냐고? 라인이 멈춘다는 건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고 공급이 줄면 가격이 뛰는 건 시장의 기본 법칙이야. 노조가 키우려던 보너스가 결국 우리 폰 메모리 값에 박힌 셈이지. 청구서로 넘어가 볼게. 전기요금이야. 2024년 10월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약 10% 인상됐어. 그리고 올해 4월 16일부터 산업용 시간대별 요금제가 본격 시행 중이고 일반용은 6월 1일부터 적용돼. 시간대별 요금제가 뭐냐면 낮, 저녁, 새벽 시간마다 전기료가 다르게 매겨지는 새 체계야. 여기서 핵심은 반도체 팹의 특성이야. 공장이 멈춰도 24시간 가동 유지비는 그대로 나가거든. 클린룸 온도, 습도, 정전기 관리, 가스 공급 이거 한 번 끊기면 진행 중인 웨이퍼 다 폐기야. 그래서 파업으로 라인이 멈춰도 전기는 계속 들어가. 유지비는 그대로 빠져나가지. 이 비용을 회사가 그냥 삼킬까? 아니지. 분기 결산할 때 단가에 살짝 얹어. 그리고 그 단가가 메모리 가격에 반영되고 가전제품 원가에 반영되고 결국 전기 쓰는 우리 모두한테 청구서로 돌아오는 거야. 비유 하나 줄게. 공장이 멈추면 공장만 손해갔지? 근데 그 손해를 분기 결산할 때 디램 단가에 살짝 얹어서 우리한테 청구서로 보내. 매달 자동이체야. 우리 카드 명세서에 도장 찍힌 적도 없는데 이미 결제되고 있는 셈이지. 자, 정리해볼게. 매달 빠져나가는 통신요금에 메모리 값이 깔려있고 매달 빠져나가는 전기료에 산업용 인상분이 얹혀있어.
우리가 가입 동의한 적도 없는 자동이체 2통이 지금 통장에서 새고 있는 거야. 이게 내가 직접 쓰는 돈이라 그나마 보여. 카드 병세서 열면 숫자가 찍혀 나오니까. 근데 내가 손도 못 대는 돈이 한 통 더 새고 있거든? 우리 노후 통장, 국민연금. 여기는 내 손이 한 번도 들어간 자리가 아니거든? 카드 명세서엔 안 찍히고 자동이체 알림도 안 떠. 근데 청구서는 한 통씩 조용히 박히고 있어. 숫자 하나 던져줄게. 국민연금이 지금 들고 있는 삼성전자 평가액이 약 95조 원이야. 보유 비중으로 따지면 약 8%. 1년 사이에 4배가 됐어. 1년 전에 23조 정도였던 게 95조로 폭증한 거야. 같은 기간 국민연금 국내주식 평가액 자체도 3배가 됐고 삼성이랑 SK하이닉스 두 종목 합산 비중이 국내 주식 전체의 약 54%야. 이 숫자가 뭔 뜻인지 풀어줄게. 님들 노후 통장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삼성이랑 SK 주가에 통째로 묶여 있다는 거야. 평택에서 라인이 한 번 출렁이면 내가 몇십 년 부어온 노후 통장도 같이 출렁이는 구조라고. 내가 삼성 주식 한 주도 안 샀어도 그래. 내가 도장 한 번 찍은 적 없는데 자동으로 묶여 있는 셈이지. 여기에 외국인이 또 한 겹 얹어.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약 49%야.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아. 2026년 2월부터 외국인이 누적으로 약 51조 원어치를 팔아치웠고 그중 삼성전자에서만 약 16조, SK하이닉스에서 약 6조가 빠져나갔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이렇게 큰 매도세는 처음이라는 평가까지 나와. 근데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야. 4월 들어서 외국인이 살짝 돌아왔거든. SK하이닉스를 약 2조, 삼성전자를 약 1조 다시 사줬어. 모처럼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그 타이밍에 4만 명이 평택에서 결의대회를 했어. 18일 총파업 카드를 들고 나온 거야. 외국인 입장에서는 다시 빠져나갈 명분을 손에 쥐어준 셈이지. 내가 신청한 적도 없는 내 노후 통장에 청구서가 박히는 게 바로 이 지점이야. 여기서 정말 묘한 그림 하나 보여줄게. 같은 날 4월 23일 평택 8차선에 4만 명이 모였잖아. 바로역 고덕국제대로에서는 소액주주 권리찾기 운동본부가 동시에 모였어. 500만 주주 총궐기대회야. 이쪽이 들고 나온 피켓이 뭐였냐? 주주배당 11조 대 직원배당 40조. 이 숫자 한 장이 다 말해주거든. 회사가 1년 동안 주주한테 나눠준 11조가 한쪽이 요구하는 보너스 45조 앞에서 4분의 1짜리로 보이는 거야. 그 11조 안에는 우리 국민연금이 받는 배당도 들어있어. 결국 그날 평택에서는 이쪽 4만 명이 외친 45조랑 저쪽 500만 명이 외친 11조가 같은 도로 위에서 부딪힌 셈이지. 생각해봐. 내 노후 통장에 들어오는 배당은 11조 쪽에 묶여 있어. 그런데 그 11조 위로 45조 요구가 올라타면 외국인은 던지고 주가는 흔들리고 노후 통장 평가액은 같이 빠져. 노조가 외친 보너스 카드가 결국 내가 받을 연금 통장 잔고를 갉아먹는 구조로 이어지는 거야. 결국 외국인이 들고 가는 명분도 내 노후 통장 흔드는 진동도 같은 평택 8차선에서 시작된 거야. 내가 갤폰 한 번 안 사도 PC 한 번 안 바꿔도 전기 절약을 해도 이 청구서는 빠져나가. 왜? 노후 통장은 내가 멈출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국민연금공단이 알아서 굴리고 시장이 알아서 흔들고 나는 그냥 받기만 기다리는 입장이잖아. 여기까진 통장 안에서 조용히 빠지는 청구서고 통장 밖, 길거리에서 직접 박살나는 청구서는 따로 있거든. 자, 노후 통장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해두자. 이제 시선을 길거리로 내려봐. 평택 김밥집 사장님이랑 고덕동 부동산 중개사가 그날 받은 영수증을 직접 보여줄 차례거든. 평택 사는 사람만의 얘기 같지? 아니거든. 일단 숫자부터 깔자. 평택 피오 공장 한참 지을 때 그 현장에 일용직 아저씨들이 한때 6만에서 7만 명까지 들어왔어. 거기서 김밥 사고 점심 백반 먹고 저녁엔 삼겹살에 소주 한 잔씩 비우던 사람들이야. 근데 공사 한번 멈추니까 인력이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어. 6만 명이 6천 명 됐다는 소리지. 고덕동 상권 매출은 한 방에 15에서 20% 빠졌고 2024년 평택 아파트 매매가는 약 4% 떨어졌어. 그 동네 사장님들 입장에선 갑자기 손님 5 중 1명이 사라진 거야. 그 와중에 결의대회 하루치 영향도 진짜야. 4만 명이 평택 8차선 깔고 앉은 그날 야간조, 메모리 라인 평균 약 18% 빠졌어.
파운드리 라인은 약 58% 날아갔고 화성 15 라인은 약 33%, 평택 PD는 약 25% 깎였어. 라인이 깎였다는 건 평소 도시락 100개 시키던 사장님이 30개만 보냈다는 뜻이야. 일자리 지키겠다고 모인 바로 그날, 평택 김밥집 사장님은 매상 절반을 잃었거든. 지키려던 일자리가 옆 골목 일자리를 깎아먹은 구조가 그날 만들어진 거지. 여기서 잠깐 시선을 평택 바깥으로 가져가 봐. 한국 1분기 성장률이 1.7% 나왔거든.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숫자야. 그 숫자를 끌어올린 전인차가 반도체 한 채널이거든. 2025년 한국 수출이 7천억 달러를 넘겼는데 그중 약 24%가 반도체였어. 2026년 4월 1일부터 10일까지만 끊어봐도 반도체 수출이 한 해 전보다 152% 늘었고 전체 수출의 34%를 혼자 들고 갔어. 셋 중 한 장이 반도체 영수증이라는 뜻이야. 다시 말해서 이 한 동네 라인이 멈추면 한국 GDP 자체가 그만큼 깎여. 평택은 한국 경제 심장 박동기 같은 거야. 박동 한번 빠질 때마다 우리 동네 가게 매출도 같이 한번 빠지고 환율 그래프도 한번 흔들리고 청년 채용 공고도 한 줄씩 줄어드는 구조거든. 자, 이제 그림이 좀 그려져? 4만 명이 자기 일자리 지키겠다고 모인 그날, 평택 사장님은 도시락 70개를 못 팔았고 고덕동 부동산은 손님이 끊겼고 청년 한 줄은 채용 공고가 또 한 칸 사라졌어. 노조가 외친 45조가 평택 8차선 한복판에서 한 번 외쳐지면 그 진동이 동네 가게 매출표, 아파트 시세표, 청년 고용 통계 세 군데에 동시에 박히는 거야. 진짜 어이없는 건 이거야. 이 청구서 우리가 가입 동의한 적도 없고 노조가 통보한 적도 없는데 그냥 박혀. 평택 김밥집 사장님은 라인이 멈춘다는 공문 한 장 받은 적도 없는데 그날 매출 절반이 그냥 날아갔고 우리 동네 청년은 누가 외쳤다는 영업이익 15% 얘기를 듣고 있을 새도 없이 채용 공고가 또 닫혔어. 여기까지가 지금 길거리에서 보이는 청구서야. 마지막 한 장이 남았는데 이건 도착도 안 했는데 우편번호부터 찍혀 있어. 우리 애들 통장에 말이야. 자, 받아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청구서가 한 장 남았어. 폰값처럼 한 번에 끊어지지도 않고 전기료처럼 다달이 새지도 않거든. 한 세대 통째로 미리 깎여 나가는 영수증이야. 삼성이 며칠 전에 공식 발표한 게 있어. 2030년까지 국내외 전 생산 공장을 AI 자율 공장으로 전환한다는 거야. 사람 손 거의 안 거치고 AI가 라인 통제부터 결정까지 다 하는 무인 공장 말이야.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공장 전체를 컴퓨터에 똑같이 복제해서 실험하는 가상 공장도 도입하고 휴머노이드 제조 로봇도 단계적으로 투입한다고 했어. 오퍼레이팅 봇, 물류봇, 조립봇까지. 휴머노이드 두뇌는 1초에 17번 판단하고 돌발 상황에 즉각 반응한다고 삼성 쪽이 직접 자랑한 수치야. 그리고 작년 연말에 이미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35% 잡아서 최대 주주가 됐거든. 대표이사 직속으로 미래 로봇 추진단까지 새로 만들었어. 이게 그냥 슬라이드용 발표가 아니라는 거지. 글로벌 스마트 팩토리 시장도 2024년 약 214조에서 2030년 약 370조로 부풀어 오르는 중이고 자, 여기서 타이밍 한번 보자. 노조가 평택 8차선에 4만 명 모아서 영업이익 15% 박아달라고 외친 그 순간 사측은 사람 자리를 줄이는 카드를 진짜로 꺼낸 거야. 1980년대 일본 기업들이 엔고랑 인건비 위기 맞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로봇 도입으로 갔어. 그게 산업사 교과서에 나오는 통설이거든. 노조가 보너스 천장을 뚫겠다고 외치는 순간 사측 머릿속엔 이미 그 천장 위에 로봇 라인이 깔리고 있는 거야. 청구서 한 장 더 봐. SK하이닉스가 4월 13일부터 22일까지 메인트랑 오퍼레이터 경력 채용을 진행했어. 평택 결의대회 바로 직전이야. 탤런트 하이웨이라는 이름으로 채용 창구를 열었거든. 정확한 이직 인원은 아직 공개된 게 없으니까 업계 추산 수준이라고 해두자. 근데 흐름은 분명해. 삼성에서 SK로 인재가 옮겨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야. 왜 이게 청년 일자리 청구서냐?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률이 약 72%야.
100원 팔면 72원이 그대로 남는 구조거든. HBM 시장 매출 점유율은 2026년 기준 약 50% 1위로 전망돼. UBS는 엔비디아 차세대 루빈 HBM사에서 SK가 약 70% 가져갈 거라고 봤어. 사람 자리는 줄어드는데 그나마 남은 자리들이 옆 회사로 흡수되는 중인 거지. 우리 애가 취업 준비하는 그 시점에 들어갈 문이 무인화로 좁아지면서 동시에 옆 회사로 빨려 들어가는 이중 압력에 걸리는 거야. 결국 노조가 외친 가장 강력한 카드가 자기 동생, 자기 아들 일자리를 6년 앞당겨 지운 셈이야. 자, 이제 청구서 6장을 한 줄로 묶어볼게. 겔폰값 1장, 메모리랑 전기료 2장, 국민연금 1장, 평택 동네 가게 1장, 청년 일자리 1장. 평택 8차선 한 곳에서 외친 45조가 이 6장으로 쪼개져서 우리한테 자동 이체된 거야. 우리가 도장 찍어준 적도 없는데. 한쪽 끝엔 갤럭시 살까 말까 고민하는 30대 직장인이 있고 반대쪽 끝엔 평택 고덕동에서 가게하는 사장님이 있고 가운데엔 노후 통장 들여다보는 4050이 끼어 있어. 이걸 노조 뉴스라고 부르기엔 통장 이름이 너무 우리 거잖아. 여기서 노조 입장도 한 줄은 짚고 가자. 노조 쪽 논리는 흑자 때 받은 만큼 적자 때 안 토해내는 비대칭 구조를 제도로 붙이겠다는 요구거든. 회사 보고 영업이익 15% 자동 연동을 약속하라는 거지. 이게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 단죄할 문제가 아니라 호황기 부담 지렛대로 작용하니까 결국 가격이랑 단가에 얹혀서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거, 그 부조 얘기를 하는 거야. 법적으로도 정리가 돼 있어. 대법원이 2026년 1월 29일에 판결을 내렸거든. 삼성전자 OPI는 평균 임금이 아니라 사후 분배다. 그러니까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TAI는 임금이고 회사는 4월 16일에 미법쟁이 행위 금지 가처분도 신청해놨어. 법원에 이 파업 멈춰달라 임시로 거는 카드지. 데이터도 양쪽 다 짚자. 파업 찬성률 약 93%. 이거 노조 자체 발표 기준이야. 공식 찬반 설문은 4월 28일부터 진행돼. 두 숫자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지는 그 결과 나와봐야 알아. 그러니까 어느 한쪽 숫자만 갖고 단정 짓지 말고 노조 자체 발표랑 4월 28일 공식 설문 둘 다 머릿속에 같이 박아두면 돼. 딱 정리해줄게. 4만 명이 평택에서 외친 45조는 청구서 6장으로 쪼개져서 겔폰, 전기료, 연금, 동네 가게, 청년 일자리에 자동 이체로 박혔어. 우리는 가입 동의한 적도 없는데 말이야. 노조대 사측 구도로 뉴스 보면 안 보이는데 통장 명세서 펴놓고 보면 청구인 자리에 우리 이름이 찍혀 있어. 이게 끝이 아니거든. 다음 청구서가 또 와. 5월 21일부터 18일 총파업 예고돼 있어. 첫날엔 한남동 이재용 회장 자택 앞 집회까지 심고해둔 상태고 라인 한 번 멈추면 공급 차질에 정상화 추가 2주에서 3주 더 들고 진행 중인 웨이퍼는 전량 폐기야. 이 청구서 누가 결제하는지 정확히 보고 싶으면 댓글에 내 청구서 어디 박혔는지 적어줘. 폰값에 박혔다. 전기료에 박혔다. 연금에 박혔다. 우리 동네 가게에 박혔다. 우리의 이력서에 박혔다. 어디든 좋아. 마지막으로 한 줄만. 노조 뉴스라고 넘긴 그 헤드라인. 나중에 카드 명세서에 진짜 도장 찍혀 돌아와.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